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이 쉽지 않았죠? 네, 오늘은 지금 보여주는 SMIC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인코퍼레이션의 CEO죠. 이분이 지금 이게 렉이거든요. PT 할 때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2024년 6월 컨퍼런스에서 이제 CEO가 자기네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데이터 센터 이게 하나의 이게 렉이거든요. 하나의 렉이에요. 이 렉을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PT했던 거를 이제 전면부에 내세우면서 사진을 올려 드리는데 오늘 제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권시장의 어떤 민낯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페어하고 그죠? 회계 부정도 없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투명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증권사의 민낯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제가 하이든버그 리서치를 좀 원문을 보고를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다운워드 시켰는데 최근에 Coolest Kid in AI Town AI 타운에서 정말 쿨한 키드예요. 어린 아이예요 라고 이게 바이 레이팅으로 한 증권사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니드엠이라고 하는 시큐리티스컴인데요. 여기가 브로커리지도 하고 IB도 하고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나라가 생각하듯이 미국 자본주의가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다. 누구든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니드햄이라는 증권사가 커버리지 했어요. 바이 레이팅으로.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리퀴드 쿨이에요. 이게 아까 여기 렉 있죠. 이게 보여준 커다란 이 하나가 렉 이게 하나가 렉이거든요. 이 렉을 전부 다 담그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지만 연결하는 선을 이게 PVC 같은 걸로 파이프라인을 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액체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쿨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보다는 액체로 같이 더 쿨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전기를 쿨링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니드햄이라는 증권사만 그렇게 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JP모건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같으면 예를 들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죠? 키움증권 굉장히 좀 파워풀한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의구심을 띄웠었죠. 당연히 메이저 증권사들이 다 의구심을 띄우는데 아주 조그만 회사가 니드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회사가 이 회사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과연 좀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 웨이팅이라고 했는데 프라이스 타겟 웨이트 600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타겟 현재 가격보다 36%더 오른 가격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말 신선한 뉴키즈 온더 블락처럼 그죠? 굉장히 훌륭한 아이예요라고 했지만 자 정말 그럴까? JP 모건은 다운로드 시켰는데 그죠? 정말 그럴까? 자 지금 JP 모건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슈퍼마이크로를 사야 할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그 회사 로고고요. 이제 하이든버그 리서치가 낱낱이 밝혔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오버웨이트로부터 뉴트럴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JP모건이 이제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를 거의 1000달러에서 500달러 절반으로 낮췄죠. 예, 절반으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니드햄이라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JP모건이 얘기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회사가 그죠? 오버행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10K가 이게 지금 분기 보고서거든요. 분기 보고서를 지체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회계 감사를 의견 거절이나 이런 불투명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를 늦게 내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이든버그 리서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나오니까 늦게 냈어요. 늦게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안 냈어요. 안 낸다고 한 뉴스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보고서를, 이게 애뉴얼 리포트는 아시겠지만 연간 보고서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받고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디자인, 오퍼레이팅 effectiveness of internal, 이게 내부 통제거든요. 내부 통제에 대한 이런 거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서버 메이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딜레이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또 분기 애뉴얼 리포트를, 이게 6월 말이 애뉴얼이거든요. 우리는 반기인데 이거를 6월 말이 연간이란 말이에요. 회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래서 늦게 낸다고 얘기한 거는 오버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로드에 있지 말고 좀 비껴서 계세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JP모건은. 자, 우리나라에도 오버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버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버행이라는 거는 waiting for future event, 미래에 어떤 일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프로덕트나 주가를 사기 이전에. 그죠? 결국은 좋은 게 아니죠. 아니 뭐 좋으면 바로 사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사. 근데 기다려요. 오버행 기다려요. 그죠? 프로덕트를 커스터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드업 오브 셀링 프레셔, 더 많은 팔고자 하는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더 빠지는 거죠. 더 팔면 팔고자 하는 압력이 세면 많이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제가 니드햄이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좀 약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증권사가 너무 좀 후져가지고 이 증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용감한 결정을 내렸을까 봤어요. 그래서 랭킹을 봤는데 가장 잘 나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니드햄이라는 증권사에 넘버 1이 171등, 넘버 2가 246등. 물론 미국이라는 거대한 회사니까 제일 랭킹이 좋은 애널리스트가 100등 안에 못 들어요. 200등 안에 겨우 한 명 들고요.
그 다음에 300등 안에 2명 들고요. 500등 안에 2명 더 들어요. 나머지 800등, 1000등. 그래서 이 니디엠이라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뭐 거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파워풀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없다. 사실은 테크 섹터에 테크가 미국이 가장 많으니까 그죠. 또 하나의 또 부끄러운 거는 뭐냐면요, 세일 보고서가 빵이에요. 빵. 아무도 어느 증권사 그 어느 애널리스트도 이 회사 팔아요라고 3%죠. 3%? 예, 8,974등 하고 있는 거의 만등에 가까운 이 한 애널리스트만 세일 보고서가 자기가 낸 보고서 중에 3%가 있고요. 그 나머지 애널리스트들은 팔자는 보고서를 하나도 쓰지 않는 증권사예요. 그죠? 26명 중에 다운그레이드, 언더퍼폼이나 그죠? 이게 오버웨이트, 뉴트럴, 셀은 언더퍼폼일 거란 말이에요. 팔자 보고서를 26명 중에 25명이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보고서, 그런 증권사예요. 그런 증권사에서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약간 너무 좀 그죠? 아무리 좀 심하다 그죠? 네. 자, 이 SMIC의 자, JP 모간 제가 지금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로, 오버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로, 바이에서 뉴트럴로, 바이에서 뉴트럴로 다 낮췄거든요. 이게 지금 9월 그죠? 9월 18일, 뭐 17일, 6월 4일, 27일 그죠? 그 다음에 뭐 8월 7일에도 그죠? 7월 10일에도 이 다 지금 그 굉장히 어떤 하이든버그 리서치가 나온 다음에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리, 그 다음에 JP 모간, 미주오 굉장히 큰 IB 기업들이 전부 다 적어도 그 레이트를 오버드에서 뉴트럴로 다 내렸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굉장히 소규모의 팔자 보고서를 27명 중에 26명이 한 번도 셀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증권사에서, 아주 조그만 증권사에서 바이 리포트를 썼어요. 네, 참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 우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요. 예상이에요. 예상. expected겠죠. estimate. 이게 과연 이렇게 나올까? 매출이 나오는데 어닝이 그렇게 나올까?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죠. 어닝이.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게 자,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게 이익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꾸준하게 잉여 현금 흐름도 늘어나야 돼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요. 매출만 늘어나고 그죠? 자회사로부터 일단 밀어내기를 하고 나면 매출은 늘어나요. 근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EPS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회계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 하이든버그 리서치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채널 스토핑이다. 매출을 밀어내고 있다. 자회사로.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보시면 매출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데, 유럽에서 생기고 있는데, 이 자회사 쪽에서 러시아 쪽에 매출이 있다. 수출 금지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커스터머들이 지금 이게 서버 앤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대부분이 이 커스터머가 미국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큰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외면을 당하고 있다. 델이나 휴렛 패커드에 비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미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까발렸어요. 커스터머들이 실제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거래 고객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거대 디맨드 사이드의 고객들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와는 다르게요. 잠깐 보시면 레버뉴에서 그 코스트 오브 구스 솔드, 이거를 빼고 나면 이제 그로스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이 엔비디아는 거의 75%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 총 이익률이 16빌리언에 그죠? 2빌리언밖에 안 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죠? 거의 몇 10%다 15%밖에 안 돼요. 그죠? 매출 총 이익률이 25%가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OGS가 25%, 그로스 프라핏이 75% 정도예요. 오퍼레이팅 인컴은 조금 그죠? 더 내려오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름만 굉장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예쁘게 지어놨지만, 예전에도 회계 채널 스토핑 매출 밀어내기로 과징금을 몇백억 수백억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회사가 지금도 비슷한 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하이든버그 리서치부터 의구심을 제기를 받았어요. 엔비디아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거꾸로예요. 예. 20%가 안 돼요. 매출 총이익률이 75% 매출 총이익률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와는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된다. 자, 엔비디아는 아까 제가 잠깐 또 최근에 다시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내년에 그 엔비디아가 매출이 2배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AI 그 GPU 칩의 넘버원인 엔비디아는 자 2025년에 데이터 센터 레버뉴가 엔비디아는 더블이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핵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더블 이상이 되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와 비슷하다고 모양은 굉장히 같이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와 정반대, 그죠? 지금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테슬라를 본받아서 테슬라에서 나가서, 그죠? 테슬라의 멤버였지만 나가서 창업을 수소차를 언덕에서 실제로는 그죠? 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이든버그 리서치가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니콜라가 떠오른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엔비디아는 지금 방금 윌리엄 블레어 말씀드렸죠. 윌리엄 블레어가 아웃퍼폼을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니드햄이 또 나왔어요. 니드햄은 왜 지금 자꾸 끼는지 모르겠는데, 골드만 뉴스트리트 지금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어거스트에 뉴트럴에서 바이로 올렸죠. 그죠? 주가가 빠지니까 뭐 바이 오버웨이트 이런 대형 증권사에서 UBS 같은 데서 그죠?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그 증권사 오버웨이트 리포트를 내는 거하고 미드햄에서 갑자기 조그만 증권사에 대해서 그죠? 갑자기 바이 리포트를 내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엔비디아와 같이 보면 절대 안 된다. 영업이익률이 10%, 15%, 그죠? 16빌리언인데 매출이 2빌리언, 그죠? 거의 8분의 1 정도밖에 오퍼레이팅 인컴이 아니고요. 그로스 프로핏이 안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매출 밀어내기로 굉장한 과징금 철퇴를 또 한 번 맞거나 아니면 니콜라처럼 결국엔 애니얼 리포트를 의견 거절을 당하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니드엠이라는 조그만 이름 없는 셀 보고서를 26명 중에 한 명만, 가장 랭킹이 만등에 가까운 한 명만 3%그 셀 보고서를 내는 이런 니드엠 보고서를 믿으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